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똑같습니다. 항상 주제는 항상 똑같고요. 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제 프로필이니까 이거 매번 보면 지겹잖아요.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런 거고, 이런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해오다가 이런 기회 때는 채권으로 잠깐 돌리고 다시 여기서 또 주식 투자를 다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에셋 클래스가 가장 중요하다. 종목 어떤 한두 개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이 계속 자기 자금을 조금씩 누적시켜 가다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수익을 내서 승부를 내는 그런 전략을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요. 오늘 이제 한 건 뭐냐면 각 금융기관 하는 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이 많은데 도대체 이 금융기관이 정확히 뭔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경험이 많거든요. 다 조금씩 다 다녀봐서 제가 깊이 뎁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다녀봐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하고 비춰서 계속 이걸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팁입니다. 오늘 한번 수급 한번 분석해 보죠. 수급 현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어떻게 됐냐? 자, 한 번씩 꼭 이렇게 리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엄청 팔았어요. 엄청 팔았죠. 개인 열심히 샀습니다. 기관이 샀어요. 오늘 기관이 개인 편을 들었네요. 자, 근데 누가 샀냐? 자, 보시면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중요한 수급이라고 하면 투신, 연기금인데 금융투자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이 두 중심 수급이 안 좋았죠. 사실 마이너스죠, 정확하게 합치면. 근데 도대체 그럼 기관 누가 샀냐? 국가단체, 기타 법인에서 왕창 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정사업부하고 기타 일반 사기업들에서 주식을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도했는데 그 매도 주체가 누구냐? 상업펀드, 금융투자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다라는 부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만 주구장창 샀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개인이 죽어라 샀기 때문에. 외국인은 거의 그냥 관망입니다. 왜 관망이라고 할 수 있냐? 순매도 했죠. 코스닥에서 만약에 68억 순매도를 했는데 전체 거래 규모가 별로 없어요. 외국인이. 그렇죠? 개인이 죽어라 하고 있죠. 여기서. 개인이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을 한번 볼게요. 선물도 보셔야 돼요. 개인이 순매수를 왕창 했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관이 현물을 샀는데 선물은 왕창 매도를 했어요. 근데 선물을 왕창 매도한 주체가 매수란 쪽에서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란 쪽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으면 이게 뭡니까? 무슨 차익 거래일까? 매수 차익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수 차익 거래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금융투자가 전체적으로 모두 선물 매도를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도 보겠는데 옵션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옵션은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다 해서 드릴게요. 옵션이 사실 재밌긴 합니다. 자,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수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원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원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화 약세예요. 우리 원달러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화 강세인 줄 알고 있는데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 지금 인도 루피아, 지금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인도 루피아 지금 역사상 최저 찍었습니다. 지금 신흥국 통화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달러가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가 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달러에 1,000원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쳐보자고요. 1달러 1,000원에 들어왔는데 그럼 빠져나갈 때 1달러에 원화가 올라갔으니까 1,1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가만히 그냥 수익률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가만히 놔둬도 손실이 마이너스 1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든 주식을 팔려고 한다. 오히려 반대로 또 주식을 팔아서 원화가 약세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딱 전체로 보시면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맨 위에 게 현물입니다. 현물이고 이건 선물입니다. 자, 오늘 현물 보시면 외국인 주구장창 쭉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하고 기관이 좀 장 중반에 좀 매수를 했네요. 장 중반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해왔다가 외국인은 계속 중간을 지켰고 개인만 매수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는 외국인이 장 막판에 아무것도 안 왔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현물을 매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2시 30분 이후에. 근데 이게 왜 2시 30분에 매도를 했을까요? 중국장이 올라갈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장 보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중국장하고 같이 수급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참 좋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 수급 팁 한번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은 기관에서 도대체 어디서 샀냐? 기관은 오늘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 오늘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온 게 나프타 협상이 나왔죠. 나프타 협상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운수장비 쪽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수장비 쪽 975억을 기관에서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도 운수장비는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나프타 협정 나와서 기아차, 현대차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아차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좋은 이슈가 나온 이 섹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종목 이럴 때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팔아버렸어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가 팔았고 어디가 샀는지를 좀 우리가 잘 업종별로 보시면 그 업종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런 업종 절대 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업종 노리면 안 되죠. 오늘 유통이 좋았어요. 코스닥 유통이 좋았습니다. 개인이 팔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펼쳐놓고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차익 비차익 한번 볼게요. 차익 비차익 보시면 오늘 차익 거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순매도 나왔죠? 그리고 비차익도 순매도인데 규모가 5배예요. 그렇죠? 차익의 5배가 나왔어요. 즉 비차익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차익은 펀드 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매도한 거라고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비차익 매도를 어떻게 하냐? 펀드 매니저가 팔아야지라고 하면은 바스켓으로 기계가 알아서 프로그램 주문 내가지고 기가 알아서 우르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차익 매매고요. 차익 거래는 펀드 매니저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운용하는 사람이 의지 없이 단순히 차익 거래할 때 현선물 가격 차이를 보고 사이즈가 나오면 매수 매도를 양방향으로 때리는 그런 매매를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차익 거래가 사실 예전에는 엄청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하도 만기일날 급락하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차익 거래 많이 못하게 하려고 공모펀드에다가 거래세를 부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래세 부과해 버리니까 바로 이제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좀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웹도독이라 그래가지고 현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차익 거래가 많이 없어지면서 그런 웹도독 현상이 많이 없는 거죠. 자, 지난번 어제 이제 2주 전에 했던 거, 은행이 무슨 일을 하냐 그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은행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은행이 투자하는 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은행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더라도, 자, 증권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다시 복습해 보면 주로 하는 게 주문중개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주문중개. 원래 이러려고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회원, 주문을 낼 수 있는 회원을 우리가 증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일반
법인은 거래소에 바로 다이렉트로 주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하는 매매. 자, 우리가 수수료를 여기서 수수료, 회원사인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내고 거래소에다도 수수료를 내죠. 수수료를 2번을 내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주문 낼 때마다. 근데 증권사 자기 계정 매매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트레이더분들, 딜러분들, 그 자기 계정 이 딜러분들은 증권사 자기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를 안 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매매 빈도가 많고 그만큼 위험한 리스키한 상품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정한 매매 선수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다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그 혹시 그 TV 보면은 막 모니터 한 7, 8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이 멋있게 막 클릭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에요. 정말 대부분이 실적과 연동된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수 때 있습니다. 뭐 2, 30억 보는 거 그냥 일도 아니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선수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톡스타에는 그런 선수들이 없나요? 있어요. 톡스타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 딜러 출신이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만 3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 억지로 이렇게 이름 얘기하면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예. 참고로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예, 들어갈 수가 없죠. 저는 그리고 빠른 매매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예, 증권사가 빨라요. 증권사가 자기 계정 매매할 때는 정말 치고받고 빨빨이 하는 편이고요. 주로 이쪽은 파생상품 정말 많이 합니다. 옵션 이런 거 정말 많이 해요. 예, 해외 선물 전부 다 이쪽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투자라고 수급에서 나오는 이 금융투자가 바로 이쪽인데 그래서 이 금융투자가 수급에서 뭐가 빡 떴다 그러면 좀 빠른 단타, 회전 이렇게 인식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뭔가 매수 매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뭐냐?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은 빠른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반면에 투신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 투신은 운용사인데 이 운용사, 자문사 이런 데서는 이제 주로 매매가 약간 중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투신 쪽하고 금융투자하고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기간 수급을 이해할 때 좀 편합니다. 기간 수급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코스피는 기간 수급이 그렇게 많이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코스닥은 기관 수급이 중요합니다. 왜냐?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안 건드려요. 그럼 외국인 잡혀 있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 주로 검은 머리 외국인 되게 많거든요. 그런 쪽이 많이 건드는 게 바로 코스닥이고 진정 코스닥에서는 종목들이 뜨려면은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을 상당히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융기관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때 여기까지 하다 말았을 거예요. 운용사하고 자문사, 펀드 매니저들을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용사, 자문사. 우리의 대표적인 운용사가 어떤 운용사가 있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자산운용, 삼성 투신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있는데 뭐 등등등등등 있어요. 요즘에 좀 핫한 운용사가 하나 있어요. 메리츠 자산운용이라고. 그쪽이 좀 핫하죠. 근데 뭐 미래에셋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해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이런 분들은 막 다 알아요. 뭐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막 조지 소로스 거의 트레이더죠. 피터 린치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알아요, 다들. 뭐 그런데 워렌 버핏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에셋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원투펀치가 있었는데 박건영 펀드 매니저부터 해서 서재영 펀드 매니저 해가지고 원투펀치들이 많았고 이 원투펀치들이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각 다 지금 독립해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로 미래에셋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때. 펀드 열풍 불 때. 그럼 펀드 그래서 이 펀드가 있죠, 이 펀드의 운용사가 바로 운용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지금 펀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이렇게 거치식이나 뭐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가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돈이 모이면 이 운용사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매매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다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증권사에 가서 어떤 분, 멋있는 펀드 매니저분, 증권사에는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예. 증권사는 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정확히 가면 그분은 1인 운용하시는 분들이고 운용력 뭐 1인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자기 자본 거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밖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주로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사는 전체 섹터를 다 커버하고 리서치 조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운용사에도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운용사에도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큰 데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나뉘어 있고 작은 데는 둘 다 겸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여기를 주로 이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편입 종목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편입 종목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자금 운용, 투자 결정, 투자 상품 운영을 하는 게 주 업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익을 내는 게 주 일이겠죠. 수익을 내는 주 일이고 그럼 운용사하고 자문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운용사는 각각 자기 자본금이 다 달라요. 자기 자본금이 다르고 운용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 자본금이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이렇게 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시작을 하는 데가 운용사고요. 자문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문만 하겠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맡아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한 15억이 추가로 더 듭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이. 이게 최소. 20억 원, 이 돈만 있었다고 해서 내가 자문사 차릴 수 있냐? 못 차려요. 예,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인력. 그 증권의 자격이, 그 운용할 수 있는 인력들 역시 마찬가지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내부 통제 규정도 갖춰야 되고, 다양하게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고는 이런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수익 내줄게, 돈 나한테 맡겨. 불법입니다. 참고로 불법입니다. 예,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꼭 이렇게 자격 있는 곳에서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 회사가 자격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저기 금융투자협회 가가지고 쳐보면 나와요. 다 거기 실제 허가 받은 데인지 안 하는 데인지를 우리가 그걸로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자기자본 거래를 하겠죠. 당연히 자기자본 가지고 거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자금의 대부분 다 특별히 타인 자본 운용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펀드에서 돈 들어온 돈은 각각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세칙을 다 정해놓고 타인 자본, 그러니까 남의 돈이기 때문에 다 정해놓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칙이 정말 이렇게 두껍거든요, 되게. 정말, 운용 세칙 있다가 밤새는 적도 있어요. 일단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신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길게 가는 게 좀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아주 길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금융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증권사보다는 좀 트레이딩 기간이 조금 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호펀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속합니다. 상호펀드도 이쪽에 속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이런 투자 운용하는 이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가 알면 투자하기가 편하겠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변액보험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근데 보험사가 운용 참 못해요. 그래서 변액보험 수익률 보시면 정말 얼척도 없는데, 못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길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은행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세게 들어온 종목, 이런 종목은 약간 길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 오늘 이거 수급 이제 나온 건데요. 창구, 매매 창구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CLSA, 골드만삭스가 오늘 매도 상이었고 매수 상위는 메릴린치, CLS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외국계 창구에서 나온 주문은 외국인이 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운용사, 우리나라 국내 운용사가 외국계 증권에다가 주문을 내면 이 창구로 잡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외국계 창구에서 주문이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다 외국인은 아니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용사 다니고 있을 때 제가 모건 스탠리로 막 10만 주씩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 그 모 경제 채널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건데. 우리가 산 건데 그 외국인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나 보고 웃겨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는 것 뿐이지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주로 여기는 외국인 애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이용하기는. 그렇죠? 그거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그 부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 건 뭐냐면, 그럼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투자를 해요. 외국인이 투자하는데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냈어요. 그러면 어디 잡힐까요? 외국인에 잡혀요. 수급표에는 외국인이니까. 그 계좌의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계좌의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모든 자산을 주식을 운용하지 않아요. 연기금이 이 투신에다가 얼마 맡겨가지고 너네가 좀 우리 돈 좀 굴려줘 하고 주거든요. 그럼 그런 펀드에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투신이 주문을 냈어요. 그럼 뭘로 잡힐까요? 연기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펀드 이름이 다 있어요. 그 펀드 연기금 무슨 몇 호, 1호, 연기금 7호 펀드 이런 게 다 있어요. 주문은 투신이고 투자 결정은 투신이 하지만 창구에는 당연히 어느 특정 증권사에 잡힐 거고 실제 수급 주체는 연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명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 얘기하면 이형 모르는 사람 있냐 하던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 만나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 드린 거고, 금융기기 하는 일 다음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망의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본스타와 오늘은요,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기본적 강의를 드디어 더욱더 면밀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